정도 마음이 있으면 법 있는 것으로 봐주자. 그게 관습법이거든. 그게 근데 이제 계속 검증이 돼서 계속 반복되게 출제를 해왔는데 별로 문제도 안 삼고 다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더라 안 받아들이더라. 출제자도 그런 뜻으로 출제하고 사실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참 이제 도올 김용욱 선생님까지 나오셔야지. 저 대학교 때 배웠던 그분이 말하는 언어라는 거는 도구예요. 도구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야. 내가 나를 사랑해. 그 사랑의 기준이 있어? 없어. 저도 그 말 들으면서 초창기 때 잠 깼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1학년 때 도올 김용욱 선생님 막 오셨어. 고려대학교. 하얀 그때는 까만 도포 입고 다니셨네. 머리는 길고 멋지셨어. 근데 심성이 좀 너무 살벌했지. 조금만 떠들어도 나가. 너는 F야 뭐 이러고. 근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아니 수업 중에 반 이상이 아주 완전 쌍욕이야.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쌍욕이야. 근데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말이 뭐 좋아한다는 말보다는 더 좋아한다는 뜻, 뭐 이렇게 데이터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이 상황에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하는 건데, 이 기출지문이라는 것이 지금 출제자는 A라는 뜻으로 또 받던 애도 A라는 뜻으로 계속 반복이 돼서 별다른 또 그걸 해석하는 강사들이나 뭐 이렇게 학교에서도 다 받아들이는 지문. 이걸 뭐라 그래요? 기출지문. 요까지야. 여기서 이제 나오면은 복수 정답의 여지가 없거나 재판에 걸려도 이길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벗어난 것을 하게 되면 옛날 노 교수들의 표현들 있죠? 노 교수 원로들이 썼던 책에 있어서의 표현, 그거로 가는데, 거기 정도 가면은, 혹시라도 소송이 붙었을 때, 객관식에서 복수정답의 문제가 휘말렸을 때 상대적으로 더 틀린 지문으로 가야 된다.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시려고는 안 해. 여러분들이 만약 그러면 출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역지사지에서 뭐 준비하셔야 돼? 소열 1위? 성문법. 거기서 나온 거 틀리는 건 방법이 없어. 그 다음에 여기 성문법을 하실 때는 우와 대한민국에 있는 1500개의 법률 그 각 법 조문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럼 죽을 때까지 못해. 그리고 그걸 다 해도 할 때쯤 되면 법이 또 다 바뀌어 있을 거라 아마. 오늘 외워놓으면 내일 바뀔 텐데.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들, 헌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중추가 되고 이런 것들, 또 한때라도 위헌이냐 아니냐에 휘말려서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받았던 그 법률들, 그런 것들만 교재에 있는 대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뭐? 그게 붙어서 헌법재판소가 이거냐 보세요. 같은 조문을 놓고 이거냐 붙었다는 얘기는 뭔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을 한 적이 한 번 있었다는 얘기지. 거기서 도대체 우리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어떤 견해를 취했느냐. 또 이때 그 결론은 아셔야 돼.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런 논리로 이걸 이렇게 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문제 있는 것들은 이제 책에 다 있는 교재에 있는 정도만. 그 다음에 뭐? 기출지문. 이 이제 세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하드 트레이닝을 했던 게 기본서 보고 어떻게 생겼나. 그리고 판례 좀 보고 맛배기로 도대체가 이게 뭐 때문에 싸운지도 모르겠는데 이 조문 읽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힘든 과정을 지금까지 해온 거야.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부속법령 보고 이제 어느 정도 하드 트레이닝 하고 지금까지 제가 그랬잖아요. 견디고 참으라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기출지문 이게 서열 세 번째 이 세 가지가 다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게 이제 문제 빡빡 풀면서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지금부터가 계속 새로운 것이 이렇게 쌓여가는 것보다는 이제 그 전에 엉성하게 쉽게 말해서 평면적으로 이해했던 것들을 다시 가서 입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또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봐갖고 이해 안 된다고 또 좌절할 필요 없고 계속해서 언제까지만 시험 보기 전까지만 대충 실루엣 잡으면 다 맞춰. 실루엣만 잡으면 이렇게 생겼다 이런 모양이었구나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공무원 되셔서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겠지? 지금부터는 신도에 맞춰서 따박따박 엉성하더라도 역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엉성하게 폴대에 삼아놓고 기초 인테리어 들어가는 거예요. 타일 같은 거 나중에 붙이자고요. 나중에. 지금 뭐? 벽돌 쌓아야지. 벽돌로 쌓아서 방 칸칸이 이제 구별을 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헌법 총론, 헌법 개념. 헌법 개념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 뭐예요? 지금 나라가 있으면 헌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정이 있으면요. 가오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게 문서화돼서 존재하건 문서화되지 않고 존재하건 가온이나 헌법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무슨 의미의 헌법? 실질적 의미의 헌법,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그렇다면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 문서화돼 있다면 그거는 형식까지도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형식적 의미의 헌법. 그래요. 만약에 가온이 없다. 그러면 우리 집은 가온은 있어요. 실질적 의미의 고유한 의미의 가온은 있는데 형식적 의미의 가온이 없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그렇게 이제 가온이 없다 그러면 그걸로 딱 끝나는 건데 형식적 의미의 가온이 있네? 있으면 거긴 다 진짜 형식적 의미의 가온이 거기 가온이란 말이 나왔어.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있다. 그럼 여기에는 다 그럼 실질적 의미의 헌법만 있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이렇게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겠죠. 그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아닌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여기랑 겹치기는 마찬가지겠지만 안 겹치는 것도 있을 거다 없을 거다? 보니까 우리 헌법에 국회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그게 정말 헌법적 가치가 있는 거야? 부의장 3인 두면 큰일 나는 거야? 나라가 뭐 두동강 나나? 그건 아니죠. 이런 것들이라면. 여기,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스위스 같은데 뭐 도축을 할 때는 뭐 마취한 후에 죽여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실질적 의미 헌법은 이 진짜 헌법급인데 또 못 들어간 경우도 있죠. 왜? 이 헌법이 국민이 직접 제정하다 보니까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한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도 못해. 죽을 때가 뭐야? 인류가 망할 때까지도 합의점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되게 압축된 것만 해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니까 세세한 것들이 밑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국가에 있어서 세 개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이잖아. 근데 국민이 되는 거를 최소한이라도 엉성하게라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대한민국의 엄마 아빠가 대한민국 사람인 사람은 국민으로 본다. 그 밖의 사항은 법률로 뭐 이런 식으로라도 좀 정해놔야 돼. 아무 말도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빠져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없잖아, 없어. 그럼 혹시라도 국적법에서 국민이 되는 요건 정한 거 이런 것들은 뭐다? 실질적인 헌법급인데 지금 여기 빠져나가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여기 교집합이 사실은 지금 제가 그림을 적게 그려놨는데 거의 많이 일치를 할 거예요. 근데 꼭 일치하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뜻이.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논의로 들어가면 나라가 있으면 헌법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그건 무슨 헌법이라고 한다? 고유한 의미 실질적 의미 헌법 맞아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것이 문서화까지 되는 걸 뭐라 그런다? 형식적 의미 헌법. 그럼 형식적 의미 헌법이 없으면 거기서 끝나는 건데 이제 이게 실질적 의미 헌법이었네 아니었네 뭐 이러면 끝나는 건데 형식적 의미 헌법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럼 여기는 다 실질적인 것만 들어가 있어? 이런 논의가 또 나오게 되고 아니 꼭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냐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자 보시면 1번 성문 헌법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해당한다. 틀렸죠? 예, 굳이 구별하자면 사실은 이것도 국어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지 사실. 우리가 좀 지금 얘기한 설명대로 하면 왜? 성문 헌법에는 다 실질적 의미만 있다 그랬어?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의 헌법 아닌 것도 있다 그랬어? 그지? 그러니까 이제 성문 헌법에는 주로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해당되는 것을 담고 있을 거예요. 근데 다는 아니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문 헌법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 된다라는 명제는 맞지만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이렇게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 골치 아프다니까. 지문 하나하나 놔두고 막 철학적으로 문의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아까 전달 수단으로 검증된 정도다. 그럼 이거는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지문을 많이 보셔야 돼. 종전에 그러니까 그 기출 지문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다 해야 될 이렇게 법률에 있어서의 어떤 길라잡이도 되고요. 그지? 그 법률 법률 개수만 해서 1800개라니까. 법률 한 조문만 해도 몇 개 조문이라고? 1800개 조문. 근데 그걸 다 하지 못하고 시험에 나왔던 것들. 정답 1, 2, 3, 4 지문 중에 정답은 3번이었지만 겉절이로 둘러리로 썼던 1, 2, 4번 지문. 그런 정도는 우리가 하자고. 그는 선생님들이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해 보인다라고 낸 거니까. 또 그리고 문의적으로 한번 검증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그러니까 기출지문 할 때는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틀린 것만 뭐 하고 이러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이 기출 진도별 모의고사 때는 내 실력을 테스트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것도 역시 기본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테스트는 언제? 전범위 때 시간제에서 팍 풀어보고 틀렸으면 그 역추적해 가지고 그 부분을 막 쥐잡듯이 거꾸로 합선된 데를 찾아서 고쳐야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딱 진도별로 맞춰서 따박따박 공부해 나간다 생각하셔. 자, 2번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인정하는